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일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틀째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2.5% 급반등한 데 비하면 우리나라는 조금 미지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1780선을 웃돌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상승폭을 다소 줄인 상태입니다. 어제보다는 4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고요. 1768포인트, 1770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개인이 팔고 있고 여기에 외국인들이 장중에 매도 우위로 돌아선 점의 수급 상황을 다소 부진한 모습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시장 얘기는 잠시 뒤 들어보겠습니다. 자, 저희 증시전략센터에서는 문자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샵 5588번으로 보내주실 수 있고요. 문자 참여하실 때는 재미있는 닉네임과 함께 보내주시고 또 증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들 남겨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시각 시황 소식 듣고 가겠습니다. 박미라 아나운서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지표 개선 소식에 간밤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모두 2% 이상 급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러한 호재로 오늘 국내 증시 이틀 연속 상승하면서 순조로운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장하자마자 1780포인트를 지지하기도 했지만 개장한 지 2시간이 흐른 현재 상승폭은 다소 둔화된 상태입니다. 먼저 이 시각 코스피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4포인트 오른 176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1783포인트로 갭상승하면서 단숨에 1780포인트를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개장 이후로 상승폭을 줄여가면서 현재 1770포인트에서 공방을 펼쳐지고 있는데요. 현재 모든 이평선 위에 움직이면서 0.2% 강보합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지수의 흐름 수급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장하자마자 외국인이 매수하기도 했지만 장중 매도로 흐름을 바꾸면서 135억 원 팔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많은 물량 현재 개인이 매도하면서 지수에는 부담스럽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958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이 963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면서 지수 아직까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미국발 훈풍이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70포인트를 지지하면서 현재 2포인트 오른 472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474포인트로 갭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현재 상승폭을 줄여가면서 470포인트 초반에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초가 대비 조금 밀리고 있지만 여전히 0.6% 강보합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지수의 흐름 수급으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기관만이 매수 우위 보여지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기관이 38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현재 개인이 장중 매도로 흐름을 바꾸면서 3억 원 소폭 팔고 있고 외국인도 10억 원 매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어제보다 낙폭을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현재 2원 80전 하락한 1181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지표 호전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에 하락 압력을 받으면서 1179원으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현재 이후 11시 구간에 1180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오늘장 1180원을 중심으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이 보인 업종과 테마주 흐름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대형 IT주들이 일제히 반등하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외국인이 많이 사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장중 현재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0.1% 약보합으로 돌아섰습니다. 반면 하이닉스가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LG의 흐름이 좋습니다.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이 모두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LG디스플레이가 4% 급등하고 있고 LG이노텍 3%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비철금속 관련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 구리 가격이 지난 4월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비철금속 관련주 오늘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구 산업이 5% 급등하고 있습니다. 대창과 서원이 3%, 2%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홍산도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조선주가 외국인의 매수세 힘입어 반등에 시도하고 있습니다. 잇따른 수주 소식에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조선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 모두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STS조선해양도 1%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주에서 해운주도 오늘 저가 메리트가 부각되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해운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진해운이 3% 급등하고 있습니다. 대한해운과 현대상성도 1% 이상 나란히 오르고 있고요. 흥하해운도 2%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나리 AT&T와 계약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오늘 개장하자마자 바로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현재 14.9% 오르면서 14,65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미국 1, 2위 이동통신사 계약으로 미국 모멘텀이 부활하고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날은 최근 1개월간 30% 주가가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미국발 훈풍에 대한 기대감이 전해지면서 오늘장 급등하고 있는데요.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면서 14,6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갭상선 출발했지만 양 시장 모두 상승폭을 줄여가면서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잘 확인하시면서 오후장 대응 전략도 꼼꼼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미국과 중국의 그 제조업 경기가 회복된 것이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 급등에 비해서는 오름폭이 다소 둔화되고 있다는 점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전략센터를 함께 해주실 분은요, 장규철 백룡순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적인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국내 증시가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는데 오름폭을 다소 줄였어요.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그 개장 초 차익 매물을 이겨내지 못하고 다소 좀 밀리는 모습인데요. 그러나 이제 투자 심리는 호전되고 있다는 점을 좀 중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예. 미국과 중국에서의 그 제조업 지수가 좋게 나타나면서 일단 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 중국의 제조업 지수가 그 전달에 비해서 반등에 성공하면서 그동안 3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17개월 내 최저점을 기록했었는데요. 반등에 성공하면서 중국의 시장이 좋아지지 않느냐, 이런 점이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세계 경기를 좌우할 수 있는 중국과 미국 두 나라의 그 제조업 지수가 상승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좀 건전한 그런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점을 말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시장에서 다소 실적이 좋고 또한 그 향후에도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들도 수급이 좀 딸리면서 그동안 좀 많은 매물을 받으면서 고점을 기록하고 밀리기도 했는데요. 일단 안정화되면서 다시 고점에 재도전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그 IT나 자동차 그 주도주로 했던 종목들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최근에 그 이러한 그 투자 심리가 악화된 부분을 다소 벗어나면서 그 호전될 수 있는 계기를 잡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태풍이 왔지만 그 우리 시장은 좀 견조하게 버티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일단은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대형 IT주가 그간 업황 우려로 굉장히 많이 하락한 측면이 있었는데요. 삼성전자가 이 시각 다시 강보합권으로 돌아섰습니다. 75만 3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백명수사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종목을 들어볼 차례입니다. 오늘 어떤 종목 자세히 볼까요? 예, 오늘 준비한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런 바이오 시밀러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동안 영업이익률이 70%가 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바이오 시밀러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개화되는 시장이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 또 내후년 이런 시간이 갈수록 먼저 진출해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쪽이 유리한 그런 게임을 벌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1위 업체로서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주목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60% 이상, 70%가 넘는 그런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 매출 증가는 이익의 큰 폭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트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최근에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19,000원, 18,500원, 또 최근에는 19,200원 정도에서 바닥을 잡고요. 직전 박스권 고점이었던 23,000원에 도전하는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오늘 장중 저점 부근인 27,000원에서 매수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지 라인을 직전 저점인 19,200원까지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단기 목표가는 박스권 고점인 박스권 대응 전략이 좋겠다고 보는데요. 23,000원 정도로 보고요.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박스권 돌파에 성공하는 흐름이 나오면 3만 원 정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23,000원 정도의 단기 목표가 설정해보고 분할 매수로 대응해보신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코스닥 시총 1위 기업이죠. 오늘 셀트리온 관심 종목으로 갖고 나오셨습니다. 27,000원 부근에서 매수해봐도 좋겠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목표가를 23,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백록선님의 현명한 투자 조언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예, 오늘의 조언입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다면 아무것도 하지 마라.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예, 뭐 쉽게 말씀드리면 뭐 쉬는 것도 투자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예. 우리가 포커를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패가 안 좋을 때는 그냥 죽습니다. 주식도 항상 언제든지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상황이 안 좋고 불투명할 때는 잠깐 쉬면서 좋은 종목이 나올 때를 기다리는 이런 전략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 머리가 나쁘면서 너무 부지런한 것은 최악이다 이런 뭐 유머도 있는데요. 네. 너무 서둘러서 수익을 내려고 서두르지 마시고 시장 상황이 좀 안정되면서 명확해질 때까지 또는 그 노리던 종목이 매수가까지 올 때까지 한번 기다리면서 시장을 준비한다면 이런 좀 불투명한 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고요. 또한 수익을 계속 낼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생각돼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때로는 주식을 지니지 말고 가만히 시세를 살펴보는 것도 훌륭한 주식 투자가 될 수 있겠죠. 아무것도 할 게 없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백용선님의 투자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자, 국내 증시가 코스피 1770포인트, 코스닥은 472포인트를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예, 현재 대부분의 아시아 증시가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1% 이상 오르면서 9,000선을 회복했습니다. 거래 기준으로는 4거래일 만에 9,000선을 회복을 한 건데요. 지난밤 뉴욕 증시가 8월 제조업 지수 상승에 힘입어서 2.5% 급등 마감한 것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가 1% 이상 오르며 장을 출발한 이후에 상승폭은 다소 줄었지만 역시 강보합권 유지해주고 있고요. 홍콩 H지수와 항생지수 모두 미국 증시 영향받아서 1% 이상의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트남 증시는 오늘 국경일을 맞아서 금융시장이 휴장을 한 상태입니다. 네, 시장 상황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전화 연결이 고르지 않은 관계로 일단은 아시아 증시 흐름은 이 정도로 살펴보는 걸로 하겠고요. 스타 Q&A 시간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해 드리는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예, 종목 상담 시간을 이어갑니다. 네, 스타 Q&A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연결을 해볼게요. 자, 스타 Q&A 시간에는 샵 5588번으로 궁금하신 종목과 내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샵 5588번으로 문자 참여해 주실 수 있는데요. 문자 보내주실 때는 재미있는 닉네임과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해드릴게요. 갖고 계신 종목, 궁금하신 종목의 이름을 보내주실 수 있고요. 또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을 적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들을 남기시면 자세한 설명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온 종목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성테크인부터 보겠습니다. 삼성테크인을 11만 2천원에 100%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시네요. 매도 시점과 계속 보유를 해도 되는 건지를 여쭤봐 주셨습니다. 백명수님. 예, 그 삼성테크인은 뭐 삼성그룹 내에서 신성장 동력을 주로 담당하는 그런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광디지털 또한 반도체 장비라든가 방위산업에 강점이 있는 회사로서 특히 삼성전자에서 인수한 그 CCTV 부분이 고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서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그 차세대 소재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래핀이라는 소재를 양산할 수 있는 그런 특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서도 향후 고성장이 기대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꾸준한 실적을 내고 있으면서 신성장 동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도 고공 행진을 계속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뭐 보유 전략으로 그 가져가 보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역사적 고점인 11만 9천 원 부근을 찍고요. 다소 한 달 정도 조정받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시면 61선 부근의 지지를 받으면서 지속적인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61선 저점을 기록했던 자리는 10만 8,5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깨지 않고 추세를 이어간다면 그대로 쭉 밀고 가시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1만 9천 원의 역사적 고점 돌파는 약간 진통이 나올 거로 예상되지만 한 14만 원 정도까지는 무난히 상승할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장기 목표가 14만 5천 원 정도 제시해 드리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11만 9천 원, 단기적으로 12만 원 정도에서 한번 눌러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또한
아래 거래를 저는 항상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5월 달에 150만 주 이상의 대량 거래가 터진 지점에서 최근에 거래량이 급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는 빠지지 않으면서 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 그 삼성테크윈의 향후 성장성을 높게 판단한 그런 선침해 세력들에 의해서 일단 이미 물량이 잠겼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그 고점에서의 대량 거래, 150만 주 이상의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차익 실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 쭉 밀고 가셔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비중이 100%나 갖고 계신데요. 일단은 수익권 내 계시고 14만 5천 원 선까지 목표가 설정해 볼 수 있겠다 하셨습니다. 비중을 조금씩 축소해 가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LG 이노텍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LG그룹 4인방이 일제히 오르고 있는데요. LG 이노텍 13만 3천 원이 60%를 갖고 계십니다. 8월 31일에 매수를 했는데요. 전망과 목표가, 손절가를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네, LG 이노텍은 뭐 LED 분야에서 고성장을 하는 회사고요. 또 대표적인 최고의 회사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다만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 차익 매도세에 의해서 최근에 주가는 좀 크게 눌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고요. 또한 LED가 정점을 지났다 이런 그 보고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부분이 있는데요. 자, 그러나 경기 회복이 되면서 또한 4분기 정도부터는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부각될 거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요. 다소 그 외국인의 지분이 20% 이상 되다가 최근에 14% 정도로 줄어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수급이 좀 딸린다 이런 점을 중시하셔서요. 향후 외국인의 매수세가 가세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살피시면서 대응을 해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8월 저점인 그 13만 원 부근에서 이중 바닥을 형성하면서 바닥을 형성을 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 13만 원 부근의 저점 라인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뭐 큰 대량 거래 터지면서 음봉이 떨어지면서 크게 깨는 모습이 아니라면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구간은 단숨에 그 고점 돌파를 시도하기보다는 일단 매물에 눌린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요. 15만 한 5천 원 정도까지는 반등 시세가 일단 박스권에서 나올 거로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기 목표는 15만 5천 원 정도, 그리고 4분기 정도부터는 성장성 부각에 따라서 직전 고점인 19만 6천 원, 한 20만 원 정도까지 다시 재도전하는 흐름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13만 원을 깰 때만 일단 리스크 관리상 일단 매도 전략으로 대응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LG 이노텍 봤고요. 이번에는 일진전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일진전기는 441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11,700원에 50%를 갖고 계신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다릴까요? 하고 문자에 남기셨습니다. 자, 백로스님, 제가 주가 차트를 보니까요. 정말로 V자 반등이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일진전기는 그 전선, 변압기 부분에 강점을 가진 회사고요. 올해 매출 목표도 지난해보다 한 1,000억 가까이 높게 잡은 그런 회사인데요. 다만 상반기에는 실적이 좀 저조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었고요. 또한 최근에 그 중국에서 스마트 그리드라든가 전선을 교체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몇십조 원을 투자한다 이런 그 얘기가 나오면서요. 주가 반등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동사는 꾸준한 성장성을 가지면서 수익을 내는 회사라는 점에서 보유 전략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추세를 깰 때는 일단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전 고점인 12,600원 돌파를 현재 시도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다소 한번 참아보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구간을 넘어가면 뭐 한 14,500원까지도 쭉 뻗어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예상되기 때문에요. 현재 구간에서는 최근의 저점 라인인 11,500원 밑으로 밀리는 흐름이 아니라면 보유가 무방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한 4,000원 정도 목표를 설정해보고요. 보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에이텍 보겠습니다. 4808님께서 보내셨고요. 3,500원의 비중은 적으시지를 않으셨네요. 에이텍 어떻게 할까요? 기다릴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손실을 조금 보고 계시죠? 코스닥 쪽에 있는 종목입니다. 예, 에이텍은 뭐 RFID라든가 LCD 또 응용 장비라든가 또는 FCS라고 해서 교통요금 징수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강점을 가진 회사고요. 지난해에는 FCS 부분에서 300억 정도
정도의 그 매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좋은 실적을 냈었는데요. 올해는 일회성 그 매수가 그 수주가 없었기 때문에 다소 지난해보다는 매출이 좀 감소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일회성 매출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한국 스마트카드의 지분 10.87%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T머니라든가 이런 공급되는 그 하드웨어 쪽을 공급하는 점에서 꾸준히 성장할 거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보유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어떤 이슈가 됐을 때 단기 급등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한 흐름이 나오면 매도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3,150원에서 다중 바닥을 현재 형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바닥을 형성하는 자리에서는 보유를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직전 고점인 4,000원 부근 뉴스가 나오면서 단기 급등한 구간인데요. 4,000원 구간의 돌파가 쉽지 않을 거라고 일단은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 박스권 매매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4,000원 부근에서 매도 전략으로 대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신규 수주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이런 항상 역량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신규 수주분이 큰 수주를 따내게 되면 회사의 실적이 급증하면서 주가는 뭐 직전 고점이었던 뭐 6, 7천 원도 도전할 수 있는 이런 흐름이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4천 원 정도의 박스권 등락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4천 원을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에이텍 봤고요. 이번에는 신세계푸드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신세계푸드는 8436님께서 사셨고요. 87,700원에 30% 갖고 계십니다. 계속 빠지기만 합니다. 상담해 주세요. 라고 문자 주셨어요. 예, 신세계푸드는 뭐 우량한 회사니까요. 그냥 보유하시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예. 해마다 뭐 한 20% 정도씩 매출 성장이 일어나고 있고, 또한 단체 급식이라든가 식품 유통, 또한 신세계라든가 이마트라는 이런 그 그룹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그 시너지 효과에 의해서 향후 계속 성장할 거로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한 프리미엄 생수 시장에도 진출하면서 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꾸준한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향후 그 조정이 끝나면 다시 고점 돌파를 시도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현재 그 거래량이 급감한 상태에서 7만 한 7천 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인데요. 뭐 지지 라인의 유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눌린다면 직전 저점인 뭐 7만 한 1천 원까지도 눌릴 수 있겠지만 이러한 조정 후에는 다시 뭐 한 9만 원, 10만 원에도 도전할 수 있는 흐름으로 그 전개될 거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목표가를 한 10만 원 이상으로 장기적으로 보시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단기 급등했던 자리 8만 8천 원 정도가 단기 급등 일단 목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그 최근에 지지 라인인 7만 7천 원 부근을 강력한 지지를 보일 거로 예상됨에 따라서 보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일부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좀 전에 아시아 증시 흐름을 제대로 보지 못했었는데 전화 연결을 다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전화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연구원님. 먼저 예. 일본 증시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사흘 만에 9,000선을 회복했거든요. 역시 미국 증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예,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9,000선 안착에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니케이 지수 9,035포인트에 장 마감했었는데요. 1.22% 상승으로 오전장 마감했습니다. 미증시의 강한 상승 흐름이 시장에서 영향을 받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9,000선에 다시 그 안착을 하기 위한 움직임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9,000선을 중심으로 한 시장에서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지는 못하는 만큼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 재정 여건이 동유럽 국가처럼 취약하다라는 언급이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본은 선진국들 중에서 그리스, 이탈리아 및 포르투갈과 마찬가지로 재정적으로 추가적인 직접 조치를 늘릴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거나 아예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흐름을 받으면서 일본 같은 경우 지금 재정 긴축에 따른 우려감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의 안정 기조를 꾸준히 이어져 나갈지 여부가 시장에서 주요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즉 일본 같은 경우 2011년도 회계 예산을 증액함으로써 재정 긴축을 보류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원래 기존 내년 회계년도에
소액 예상 규모가 92조 3천억 엔이었었는데 지금 현재 확정난 건 93조 8천억 엔을 요청한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결국 1조 5천억이나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정 긴축 정책을 이어져 나가기보다는 양적 완화 정책 기조를 꾸준히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선 재정 긴축을 보류함으로써 지금 동료 국가처럼 취약한 재무 구조에 대한 우려감 또한 나오고 있지만 증시가 크게 하락을 했었던 만큼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또한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시장에서 이러한 강한 상승 흐름을 이끌어 나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예. 자, 일본 증시 봤고요. 이번에 중국 증시 흐름 보겠습니다. 중국 증시의 박스권 상단과 하단이 점차 좁아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장 강세 출발했었는데요. 어떤 흐름들 그리고 어떤 이슈들이 있습니까? 예, 일단은 중국 본토지수 현재 0.88% 상승한 2645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점과 고점이 지금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밀집 구간으로 진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600과 2650의 박스권 기조는 꾸준히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하반기 투자 증가폭이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반기 고정자산 투자 증가 속도가 소폭 둔화될 것이라는 언급이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관심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한해 전체 고정자산 투자 증가폭이 21.8%로 예상되는 가운데 도시 고정자산 투자 금액이 23조 위안으로 전년 대비 22.2%, 부동산 투자 금액은 4조 위안으로 전년 대비 26.8%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부동산 정책에 따른 시장에서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하반기 부동산 및 관련 산업의 투자가 규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만큼 하반기에 투자 증가폭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이 나오면서 부동산 관련주를 중심으로 한 매도세 또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과 함께 중국 내 증권사들은 향후 본토 증시의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언급을 내놔서 눈에 띄는 모습인데요. 은하증권 같은 경우 A 증시의 조정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라는 언급을 내놨었고 하태연합증권 같은 경우에는 심천 지수는 강세, 상하이 지수는 약세 기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언급을 내놨었습니다. 결국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 이유가 시장에서의 금융주가 조정세 강세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기 어렵다라는 언급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중국 본토지수 관망 심리는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 본토지수 시장에서의 기간 조정 장세가 꾸준히 이어져 나가면서 2600과 2650의 박스권 기조를 꾸준히 이어져 나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아시아 증시 흐름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백명수사님께서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주셨던 셀트리온의 흐름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현재 셀트리온이 21,050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보다 1% 가까이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매수가는 27,000원 전후에서 사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목표가 23,000원, 손절가 19,200원 제시하셨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은 잘 메모해 두셨다가 발빠르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증시전략센터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샵 5588번으로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지금도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잠시 뒤 2부에서 그리고 3부에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